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효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건의 A가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A 확률, 그 다음 합집합의 확률 그렇게 줬을 때 자, 다음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구해야 될 확률 부분을 좀 잘 살펴볼까요? 자,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건 뭘 하는 겁니까? A의 여집합 확률에다가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독립이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제가 왜 감사하다고 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수식 형태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B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정의에 의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A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영향이 없는 것이 독립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B의 확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앞에 있는 식을 좀 이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A 합 B의 확률을 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A 확률에다가 B 확률에다가 그 다음엔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A 확률이 3분의 1 나왔습니다. B 확률을 모르니까 B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이니까 A 확률하고 B 확률을 또 곱하기 해주면 되죠. 자, 이 부분이 A 확률하고 B 확률을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A 확률이 3분의 1 나왔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이제 5분의 4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이 3분의 2 B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5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처리해주면 B 확률이 되겠다.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15분의 1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7이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B 값은 3, 여기가 5가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분의 7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그래도 연산이 조금 긴 그런 문제 형태네요. 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은 바로 뭐 독립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 제가 원래는 이제 좀 정의에 의해서 관여 없으니까 그냥 요 확률은 B 확률이다 이렇게 좀 빨리 판단하는 게 좋은 과정인데 잘 안 되면 이렇게 수식 형태로 해서 이제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덧셈 정리에서 나온 이 부분에서도 교집합 확률은 이렇게 이제 독립에 의한 연산을 하면 처리될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치고는 좀 시간을 좀 몇 초 좀 더 쓰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참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이 전개식에서 x항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앞쪽 괄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전개를 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2의 4제곱 이렇게 그 다음 x분의 2 x 더하기 x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x 개수를 조사하는데 지금 이렇게 x를 좀 곱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상수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쪽에서는 또 뭘 할까요? 계산 마친 다음에 또 x를 또 이렇게 한번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x 제곱의 항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차분하게 좀 조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항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4번 중에서 자, x하고 x분의 2 부분이 각각 몇 번씩? 2번씩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개수 살피는 거니까 2의 제곱 해주면 되겠고, 다른 부분들이 좀 더 궁금해서 쓴다면 x 이렇게 이제 제곱해서 딱 처리돼서 상수항이 되겠고, 개수 되겠고,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x 곱하기 되니까 x항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측은 곱하기 2 해주고, x 제곱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x 제곱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쪽에 있는 앞에 있는 x를 3번, 그럼 4번 중에서 3번, 그럼 x 세제곱, 그럼 뒤에 있는 x분의 1은 몇 번? 한 번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x제곱항이 되겠죠. 개수는 이렇게 1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x제곱항 나온 거를 전개해서 이제 x항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개수만 구할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의 2제곱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3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4 컨비네이션 2는 6에다가 곱하기 4 2 곱하기 그 다음에 또 4 곱하기 또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공통 처리해서 할까? 그냥 계산해도 되죠. 24 마이너스 4, 4,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에서 8 이렇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8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항 정리해서 당식의 개수를 구해가는 과정인데 주어진 식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살펴봤을 때 자,
이 한쪽은 좀 지수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지, 한쪽은 좀 이게 좀 전개만 해주면 깔끔한 거니까 이제 전개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전개하는데 관심사고요. 그 다음 차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상수항하고 뭐 이 제곱항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이 부분 선택하는 부분들 굳이 이제 제가 이제 일반항까지 구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습이 돼 있다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익숙치 않으면 좀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에 좀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에 대한 학습들 좀 더 확실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600번 던지는 시항에서 3의 배수, 3의 배수는 3,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률이 그러면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나오는 횟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겠습니다.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600 컨비네이션? 알겠습니다. 뭐 이항분포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600번에서 x번 선택하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에 x번 이렇게 되면 3분의 2에 600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 a 값이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좀 이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겠고 600번 시행이고 3분의 1 되겠고, 됐습니까? 뒤에 나온 거 보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대값. 그럼 60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까? 그죠? 그럼 200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요, 2배 x 마이너스 60a다. 이렇게 되게 되면 2배 익스펙테이션 x 되겠고, 빼기 60 곱하기 a인데 a 값이 이제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좀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에 200을 대표니까 400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이제 380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문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을 조금 가미하는 느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주지는 않네요. 자, 이 부분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3번 이렇게 하나로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자, 이제 가장 좀 쉽게 내면 이렇게 가볍게 낼 수도 있는데 또 변수 변환 그 부분 또 A도까지 관여돼서 조금이라도 이제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제 계산 미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 있는 그런 거니까 집중력 발휘하고, 자, 이렇게 또 주사위를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독립 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라는 사실이랑 쫙 연결돼 가는 거, 그다음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전에 공부했던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로 이제 연결돼 간 거니까 그런 부분들, 단원의 연속성,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어느 학급 30명을 대상으로 두 과일 PQ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30명 중에 남학생은 여학생 수보다 2명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남학생 그러면은 여학생, 자, 15명이 절반이죠. 자, 한 명을 주면 되니까 16명, 14명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자, P과일을 선택한 학생은 10명, 조사에 참여 학생 중에서 한 명 선택하기 남학생일 때 과일을 선택한 남학생 4분의 1번. 좀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리 좀 해볼까요? 남자,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일 P, Q, 선호 과일이 있겠고, 자, 합이 있겠죠. 자, 됐습니다. 남자가 16명, 여자가 14명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과일을 선택한 학생이 10명. 그럼 전체가 30명이었으니까 그러면 Q과일을 20명이 선택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자, 3명이 남학생일 때 이 학생이 P과일을 선택할 확률이 4분의 1이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P과일 선택. 자, 남학생인데 4분의 1이니까 뭐 그러면 16에 4분이니까 4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명수들이 쭉쭉쭉 나오죠. 자, 여기 4명 주어진 거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6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14명이 되려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명이 되겠고, 그러면 또 이쪽에 또 몇 명이 되겠습니까? 12명이 되겠습니다. 좀 뭐 필요한 부분들 다 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은 선택한 한 명이 Q를 선택한 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오호, 조건이 좀 있죠. 여학생일 때 여학생일 확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일단 Q가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 하나의 여학생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은 20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Q과일을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여학생일 확률. 전제 조건 분의 여학생 확률.
이해됐습니까? 자, 핵심 문제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약분만 잘하면 되겠죠? 자, 4, 2, 8, 4,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뭐 5분의 2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봤을 때 내용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딱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녀, 과일, PQ 이렇게 된 조건. 그럴 때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정리를 안 하고 문장에서 문장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제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문제풀이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이런 걸 좀 느껴가면서 여러분들도 정리하는 연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딱 주어져 있네요. 0부터 10이고 밀도 함수는 5에 대해서 대칭 구조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모양으로 해서 5에다가 딱 대칭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분의 5, 2.5죠? 2분의 5? 2분의 5보다 클 확률? 알겠습니다. 많이 칠해야 되네요. 많이 이만큼. 알겠죠? 그 다음엔 또 2분의 15. 2분의 15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에부터 이게 7.5가 되는 거죠. 그죠? 2분의 15. 그럼 이제 이 대칭으로 똑같은 형태인데, 자, 이거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그 확률이 이제 7배 한 결과가 똑같다. 알겠습니다. 자, 요 확률이 이제 이쪽 부분하고 똑같은 이런 형태. 자, 그럴 때 이제 2분의 15보다 클 확률. 이런 거 좀 어떻게 깔끔하게 좀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자, 이쪽을 이제 x 이렇게 처리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쪽에 2분의 5보다 클 확률, 이 부분은 전체에서 요 x만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1-x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5보다 클 확률을 x, 7x가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8x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확률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1로 해서 끝납니다. 오호, 계산이 아주 가볍게 끝나는데요. 자, 주어진 부분들이 뭐 그래프를 그려서 좀 이렇게 대칭 성질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표시했더니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니었군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짝 그래프가 5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모양 됐을 때 가볍게 이제 대칭 모양에서 좀 대칭해서 좀 살펴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5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2분의 5만큼 뺀 부분이고, 여기 2분의 5만큼 더한 그 과정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칭 구조가 똑같아. 이런 모양이 담겨 있다는 거. 저렇게 이제 수직 형태를 좀 편리하게 살펴본 부분이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5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각 면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자, 이거를 이만큼 던졌다.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한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항분포라고 한다. 768의 남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1이 바닥에 적혀 있다. 뭐 1, 2, 3, 4인데 그러면 확률은 뭐 당연히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확률 변수라서 x라고 하겠다.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이항 분포가 형태가 당연히 원망에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기분포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 1은 4, 36은 4, 9, 36, 4, 2, 8, 192번 일어나겠고. 됐죠? 그럼 또 192에다가 또 4분의 3을 또 한 번 또 더 곱하게 되죠. 4, 4, 16에 4, 8, 32 이렇게 쳐야 됩니까? 자, 곱하기 또 3을 해야 되는데 이게 16 곱하기 3이었고 3 했으니까 4, 3, 12제곱 됐습니다. 정규분포 모양까지 처리됐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180번부터 200번, 210번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P 자, x가 180보다 크거나 같고 210보다 작을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죠. 표준화 과정의 시그마 x-m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0하고 210이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9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됐습니까? 12분의 해서 이제 계산 수치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92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z값으로 좀 확인 사살을 슉슉 해야 되는데 180, 192, 12 차이 나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요건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건가요? 210에서 192를 빼는 거니까 오호 8에다가 이게 또 얼마가 나니까 18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죠? 2분의 3 12분의 이렇게 되니까 6, 20, 1.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에 가서 1하고 1.5 두 개의 값이 나오죠. 자,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7745 이렇게 됩니까? 3번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수식 형태로 돼 있는데 그 뜻 파악 부분을 이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일을 이렇게 여러 번 한다. 이런 일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건데, 자, 그렇게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라는 사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이항분포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해서 정규분포에서 구해야 될 확률 이 부분,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식으로 고쳐가는 이렇게 표준화 과정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도 좀 전달이 좀 잘 안 되면 일단 이렇게 해서 평균 자체가 얼마가 되는데 192가 되는데 180번부터 210번까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좀 개념 설정을 좀 한 번 더 됐습니까?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수식으로 가게 되면 또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수식을 안 하고 이제 표준을 그림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준화 과정 거쳐서 이제 곧바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Z값 모양으로 바뀌어서 풀이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자, 중간에 그러니까 뭐 수식으로 다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뭐 시그마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뭐 독립 시행으로 이루어진 이항분포라는 뜻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던졌다 이렇게 표현된 이런 내용들을 자, 우리가 배운 이론이랑 잘 연결시켜가는 과정이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의 무게는 평균 표준표차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N개를 추출한 무게를 조사한 표본 평균. 표본 꺼낸 거네요. 자, 확률이 이렇게 될 무호. 자, 이런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뜻 파악을 좀 살짝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딱 들었는데, 자, X파. 그런데 이제 여기 차이가 지금 0.49 시그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좌우 대칭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니까. 이해됐죠? 와, 이런 확률을 구해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표준화 과정 부분이 우리가 이제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한 거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에다가 지금 0.49 시그마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신 이제 대칭 구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세요. 대칭 구조의 한쪽만 정확하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0.49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가 약분되고 0.49 루트 n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값의 x바 마이너스 m에서 0.49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싹 고쳐갔을 때 z의 절대값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0.49 루트 n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준 정규분포로 열심히 고쳐가서 살펴봤을 때 대칭 구조 모양이 되겠고 이게 0.49 루트 n 이렇게 돼서 이 확률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8584 그러면 절반으로 보게 되면 0.4292 이렇게 되는 건가요? 4292. 자, 요거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다. 커야 되려면 요 z값이 점점 더 커야 되겠습니다. 4292 표에 가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4292 찾아보니까 1.47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49 루트 n 이 값이 우리가 풀어야 될 다시 1.47이요. 1.47 이 값보다는 점점 어떻게 되겠다. 커져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식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즉 49 루트 n이 147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약분이 뭐 되는 건가요? 자, 약분이 좀 되겠죠? 4, 32, 39, 27, 4, 32 됐습니다. 이게 3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은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9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 수식 형태에서 이게 절대값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요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m에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x바 이렇게 좀 처리해서 구해가야 되는데 이 값이 차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서 그 차가 0.49 요 이하 아니니까 여기 작은 아래쪽 여기 확률을 구해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식 형태로 된 부분 정규분포 모양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 들어가는 부분 물론 이제 요 수식하고 관련해 있어서 이게 이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이렇게 문장 표현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니까 요 수식에 대한 것들 잘 정확하게 개념으로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해서 머릿속에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준화 과정에 들어가는 식이니까 당연히 모든 문제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마다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1개를 꺼내어 색을 확인합니다. 흰 공 2개를 모두 꺼낼 때까지만 공을 꺼냈을 때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또 남아있는 공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오, 특이하네요. 이때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제 표를 만들어서 꺼낸 공은 넣지 않는다. 표를 만들어서 자, 기대값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건데, 야, 흰 공 꺼내는데 그때까지 횟수 구해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때 또 특이하게 뭐라고 했죠?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저 순서를 일단은 검은 공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 둘, 검은 공이 3개가 다 있을 수도 있죠. 자, 표는 이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차곡차곡 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흰 공을 꺼내면, 이제 그럼 그 표는 이제 거꾸로 만들어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꺼내줄 때 흰 공 이렇게 꺼내게 되게 되면 2번 만에 다 꺼내는데,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검은 공은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알겠습니다. 자, 전체는 공이 5개 있으니까 5분의, 그 다음에 꺼낼 때는 4분의 이렇게 되겠죠. 공이 주니까. 흰 공이니까 2개, 1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럼 그냥 이걸 계산을 어떻게 약분을 해서 써야 되나요? 일단은 그냥 한번 써보죠. 뭐 1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3번마다 꺼내게 되면 3번째는 흰 공을 꺼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흰 공, 검은 공, 이게 이제 순서 바뀌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2가지가 나올 텐데, 자, 어쨌든 꺼내는 거 보게 되면 5분의, 4분의, 3분의 이렇게 돼야 되겠고, 어쨌든 흰 공은 2번 나오니까 2, 1 되겠고, 검은, 그렇다면, 아이고, 이거 검을 써야지. 흰 공이라고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검은 공을 하나 꺼냈는데, 검은 공은 3개가 들어있으니까 3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3은 지워지니까, 요것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약분하게 하니까 또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 바뀌는 게 있죠? 곱하기 2를 좀 해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0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4번째 흰 공 꺼낸다. 그러면 앞에 검은 공이 2번에 흰 공 하나를 꺼내야 되겠죠. 확률은 5, 4, 3,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검은 공을 2개 꺼냈으니까 검은 공 이제 남아있는 건 검은 공 하나가 되겠고요. 흰 공은 어쨌든 하나가 되겠고, 검은 공도 3, 2 처리가 되죠. 3, 2, 3, 2 약분하고 약분 되고 있고. 됐습니까? 자, 확률은 10분의가 되는데, 이때 이제 흰 공을 꺼낼 부분이 이쪽일 때 이쪽일 때 되니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3가지가 있겠습니다. 10분의 3 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계산 안 합니다. 1, 2, 3, 5에 10분의 4가 되겠네요. 자, 표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오, 요거 독특한데요. 자, 이제 기대값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은 우리가 이제 변수하고 확률하고 열심히 곱하면 되니까 10분의, 자, 다행히 여기 사라지고 3, 4, 3 이렇게 되겠습니까? 3, 4, 3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1이 되겠습니다. 기대값은 1.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표 만드는 때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합니다. 더 풀고 나서 좀 살펴봐도 흰 공을 2개 다 꺼낼 때까지만 꺼냈다. 좋습니다. 근데 이때 일반적으로는 꺼냈을 때의 횟수 이렇게 되는데, 남아있는 공의 개수라고 표현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만에 꺼냈다는 얘기는 검은 공이 결국 3개가 남았다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이 표가 이제 완성되가는 거고. 자, 흰검 물론 이제 여기 순서 바꾸는 것 때문에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3번째 흰 공 꺼내면서 2개를 이제 다 꺼냈다 하게 되면 그 사이 검은 공을 하나 꺼내는 거니까 남아있는 검은 공은 2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확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 부분은 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패턴들을 이제 학습해가면서 그때 이제 이쪽이 변수에 좀 다양하게 좀 살짝 표현이 바뀐 이 부분들을 대체한 거죠. 처음 풀면 주로 이제 이 앞쪽에 쓰는데 지금은 지금 변수를 해도 좀 크게 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부분 이제 남은 부분이 3이니까 되겠습니까? 자, 뭐 기대값 구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연산 잘 할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조금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기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균을 68%를 추정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68%, 0.68, 0.34. 일단 기억해도 좋지.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데 또 K%로 추정한 구간이 CD. 관계 알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게 되게 되면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런 형태에 감안하면 되죠. 이 주어진 부분을 A, B 이렇게 놓고 하나는 뭐 CD 놓은 거니까.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죠? 차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실내 구간 길이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하죠. 지금 문제에서 B-A, D-C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부분을 인식해서 잘 가면 되겠습니다. 자, B-A는 2배의 자 68%니까 일실수란 얘기가 되겠고, 감사합니다. 쓸 게 없습니다. 자, 루트 그냥 n이 되겠고, 표준 편자도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됐습니까? D-C 이 부분은 2배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K%니까 모르는 거니까 이걸 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됐고, 좀 바뀐 것은 뭐죠? 크기를 또 4n으로 바뀌었으니까 루트 4n으로 들어가겠고,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를 문제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식에 3배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은 얼마 곱하기죠? 4 곱하기요. 4 곱하기 2 곱하기 K 루트 2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래 이렇게 약분되겠죠? 2도 약분되고, 됐습니까? 또 2도 약분되고, 와우. K 값은 그러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3이 답이란 뜻이 아닙니다. 2분의 3에 해당하는 0.43에 해당하죠. 0.43. 자, 그러면 또 대칭 구조 형태니까 2배를 해주니까 0.8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퍼센트? 86%. 86%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6%. 됐죠? 자, 큰 흐름 틀에서 실내 구간과 관련되는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 가장 기본은 이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한 수식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거기서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조금 변형된 거니까 뭐 곧바로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표준화 시켰을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좀 곱하기 그 부분들이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추가되는 이런 형태니까 좀 가볍게 좀 이런 수식들은 좀 기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오호, 근데 정규 분포 미지수를 줬네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별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70 플러스 x 70.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무슨 뜻이죠? 주어진 식이 70을 중심으로 좌우로 값이 이렇게 일정한 부분 갔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똑같아. 70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요 값이 A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값별로 쉽게 구했습니다. A-2, A에서부터 좀 줄면은 그러면 이제 68이 되겠죠. 68부터 A까지 확률을 구했습니다. 그 확률이 몇 배? 2배를 한 중거에다가. 근데 A 플러스 2면은 또 오른쪽 가면 여기가 A 플러스 72가 되는데 72부터 A 플러스 3.2. 야, 그럼 73.2요? 73.2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확률이고, 이거 2배일지 알았습니다. 2배. 자, 지금은 요 확률의 2배란 얘기는 대칭구를 오른쪽까지 감안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68부터 B까지 확률이더라. 그럼 68부터 자연스럽게 해서, 그럼 B 값이 바로 여기 요 값이 되겠습니다. B 값은 그러면 70에다가 3.2 더하기 한 73.2 요 값이 이제 B 값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뜻하게 됐고요. 자, 68에서부터 B까지. 그럼 이제 윗그림인데 뭐 또 다른 이야기 같으니까 좀 그림을 좀 다시 그리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이 평균인데 68에서부터 지금 B까지 대칭 구조에서 우리가 좀 더 갔던 여기 73.2까지 이 구한 확률이라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0부터 Z까지 하고 이건 또 표준화 과정을 좀 묻는 거군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분의 68 이 부분은 표준화 과정 거치면 어떻게 되면 70 이렇게 처리되는데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죠? 2라고 줘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그 다음 2분의 73.2에서 70을 빼면은 2분의 3.2가 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니까 1.6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Z값 형태로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6까지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0에서부터 C까지. 그럼 C라는 부분, 이게 좀 대칭구조니까 이쪽 부분 우리가 어차피 양수쪽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뒤쪽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1.6 이쪽 부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 값은, 마이너스 1은 아닙니다. C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다. 양수쪽으로 됐으니까 C 값은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처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A-B 플러스 C 처리했는데 73.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2.2 계산하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가나다의 수식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A 플러스 3.2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표시를 해 가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제 가 부분에서 이제 A라고 주어진 것이 이제 평균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가 또 무슨 식인가 했더니 요건 정기분포 이야기, 오른쪽은 표준 정기분포 이야기. 우리가 확률 구할 때 대칭구조 음수 쪽, 양수 쪽 이렇게 좀 따로 나눠서 구해야 되는 그런 개념 형태를 수식으로 바꿔간 거죠. 아주 표현들을 재미나게 좀 바꿔놨습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확률 구할 때 해야 될 일들을 식으로 바꿔놔서 질문 던진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자, 11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분명히 10번이었군요. 자, 의미 아닌 정수 x1, 2, 3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이런 조건이 있네요. 무슨 조건이죠? 자, 이건 뭡니까? 1을 대입하면 x2하고 x1 사이가 1을 집어넣으니까 숫자가 좀 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x3 마이너스 x2 이렇게 되면 차이가 그러면 2 이상은 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숫자는 좀 점점 그럼 커져야 되겠습니다. x1, x2, x3 점점 커져야 되는데 요거는 1 차이 나는 거니까 바로 다음 숫자가 되든 뭐 어쨌든 큰 숫자로 커져가면 되는 거였고 요거는 2만큼 커져야 되니까 여기 숫자가 좀 하나가 또 관여돼서 더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의미 아닌 정수인데 나중에 10보다 작아야 되겠다. 자, 이런 걸 좀 어떻게 처리해 주죠? 자, 이렇게 좀 이건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내야 되겠습니다. 자, x1 앞에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사이에도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에는 숫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뒤에도 숫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x1, x2, x3도 이제 숫자가 돼야 되겠고.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갖다가 자리를 이렇게 이제 채워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x1, x2, x3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나머지 이쪽에 이제 집어넣을 숫자를 이제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개수가 A, B, C, D 개라고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D를 우리가 합치면 일단은 3개를 뺐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B 자리에는 어차피 뭐 하나라도 안 들어가도 되죠? 그다 커지면 C는 반드시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이제 자연수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개수가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고 다음 것들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짝쿵 하나만 더 변형된 형태로 바꿔질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프라임 C 프라임이라는 것은 C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죠. D 이런 모양 형태라서 됐습니까? 거꾸로 썼습니까? 이거 거꾸로 썼습니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갖다 대입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다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제 7개를 선택하겠다. 이제 중복 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에 10 컨비네이션 7이 되겠고 이건 10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19, 8에 3, 2, 1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2, 4, 3, 3은 9, 3, 4, 12에 그러면 120까지 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20까지. 나왔습니다. 그럴싸한 표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숫자가 써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요건 그냥 좀 커지면 되는 건데 여기는 반드시 이제 숫자가 하나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숫자가 이제 여기 나항이 10까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숫자들을 제곱제곱 쭉 늘어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이제 자리들을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겠다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숫자가 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되겠습니까? 자, 까탈스러운 형태들을 어떻게 문제의 뜻 파악해서 배운 이론하고 접목시켜서 풀어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설명들 이해되셨습니까? 좀 살짝 힘겨운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집합 x집합 y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 이미 함수를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요? 1, 2, 3, 4 되는데 치역은 1, 2, 3, 4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1, 2, 3, 4가 되더라. 그렇다면 여기 1, 2, 3, 4에서는 치역이 한 3개 정도 됐다가 하나 빠진 부분들을 5가 가서 채워가지고 이제 1, 2, 3, 4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래서 조금 더 좀 살펴보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집합이 치역이 1, 2, 3, 4 이렇게 되는데 1, 2, 3, 4가 가서는 자, 지금 원소가 한 3개 정도로 대응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대응되는 원소를 딱 골라놓고 그걸 샘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에 대응되고 그럼 나머지 5라는 원소가 하나 더 추가되면 이렇게 나머지 원소가 대응돼서 자, 이제 치역이 1, 2, 3, 4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요거는 이제 4 커뮤니션 3 해서 세 숫자를 골라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럼 풀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1, 2, 3, 4가 1, 2, 3에 대응된다. 이렇게 좀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지는 형태의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형태를 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3개짜리 치역과 공역이 같아질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이쪽에 있는 X집합에 있는 원소를 2개, 1개, 1개 이렇게 3덩어리로 조를 나눠서 여기에다 이제 1대1 대응시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근데 1 개수가 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고 이것을 이제 3개의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가지수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 구하는 거죠. 함수의 확률 구해달라. 그런 전체 함수 개수를 구해야겠다. 그럼 뭐 이거는 전체는 무난하죠.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하나, 둘, 셋, 4개. 4의 5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숫자가 좀 커져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부분이 4가 되니까 4를 좀 잽싸게 하나 약분해가면서 4의 4제곱을 해가면서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하죠?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도 지워지니까 좀 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 되죠? 4가 2 하나 지워질 거니까 여기가 3 팩토리얼이니까 3, 2, 1, 뭐 1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단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약분이 되겠는데요. 그럼 4의 세제곱에 9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의 세제곱은 16에 64가 되겠고 그러니까 정답은 64분의 9 이렇게 되는 형태의 풀이가 진행되네요. 됐습니까? 요것도 함수 대응을 이렇게 좀 조건이 붙어 있는 거니까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이렇게 집합 형태 표현됐을 때 좀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나온 치역이 1, 2, 3, 4, 4개가 다 되는 건 아니다. 근데 하나가 추가됐더니 모두 다 되더라. 그랬을 때 그렇다면 앞쪽 가 조건에서 그럼 치역은 몇 개였겠다? 3개였겠다. 물론 이제 4를 좀 이건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3개였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소가 이렇게 4를 채워가지고 된다. 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벤 다이그램 그려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4개의 원소가 가서 해될 원소가 3개인데 그 치역이 되는 원소 3개를 좀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준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3개 대응돼야 될 때 이렇게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이 많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세 덩어리로 나눠서 대응시키는 이 부분. 됐습니까? 자, 뭐 전체 가지수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게 잘 내서 특히 치역 공역 같아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덩어리에서 이제 나열해가는 이렇게 곱하기해서 나열해가는 이 과정 정확하게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자 이제 불쑥불쑥 막 이제 좀 기말고사 파트는 뒤쪽 파트에 좀 집중해 있는데 앞에 확률 파트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집중 끝까지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효원고 확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주머니 A에는 1이 적힌 공이 2개, 2가 적힌 공이 1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2가 적힌 공이 3개, 4가 적힌 공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할까요? 1이 적힌 공이 2개, 2가 적힌 공이 하나 이렇게 A 주머니에 들어있고 B 주머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가 적힌 공이 2개,
세 개인가요? 2 알겠습니다. 4가 적힌 공이 두 개요? 두 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됐습니다. 주머니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습니다. 그래서 B에서 또 두 개를 꺼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1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가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지겠는데요? 되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B에서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A에서 꺼낸 3의 배수란 또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A에서 넘어간 공이 1인 때를 또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 큰 틀에서는 그러면 또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또 일일이 또 조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넘어간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정리해서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1이 넘어갔다라면 좀 주머니 상황이 그러면 1, 2, 4, 4로 좀 바뀌어진 이 상황이 되겠죠. 자,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머니를 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3개 중에서 1을 꺼내는 것과 1이 두 가지니까 3분의 2 확률이 되겠고요. 지금은 그런 공이 이제 6개에서 지금 2개의 공을 꺼낸다 하니까 6 컨비네이션이가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 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죠? 1을 꺼내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 1 컨비네이션 1 되겠고 2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컨비네이션 1 이렇게 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2하고 4를 꺼집어내도 되죠. 3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1 됐습니다.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생기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2가 넘어가게 되면 즉 3분의 1 확률로 2의 공이 넘어가게 되면 주머니 상황이 어떻게 되죠? 2가 4개가 되고 4가 2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2가 넘어가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또 2개를 꺼내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6대는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4개에서 하나를 끄집어내고 2개에서 하나를 꺼낸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확률들을 구해갈 수 있는데 1이 접근죠. 그 이제 그럼 분자로 또 다시 하나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틀의 식을 쓰게 되게 되면 1에서 A에서 꺼낸 공이 적힌 수가 1일 확률 이렇게 구해간 거니까 좀 식이 뭐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죠? 자,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려나요? 자, 어쨌든 좀 살펴보죠. 뭐 일단은 이 식을 다 쓴 다음에 뭐 약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6 컨비네이션 2분의 3 컨비네이션 1 더하기 3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6 컨비네이션 2분의 4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1이 된 거죠. 자, 이게 확률. 이때 이제 A 확률이니까 요 앞쪽 썼던 이 부분은 분자에다가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3 컨비네이션 1 더하기 3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전체가 3, 6 컨비네이션이가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식을 좀 2 가로 열고 3 더하기 3이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2에 3 곱하기 3 더하기 6 이렇게 다시 쓰면 되겠죠. 2가 또 다시 약분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 부분이 9 더하기 4가 되겠고 9를 쓰면 되는 거니까 13분의 9해서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자, 그런 형태. 13분의 9였죠. 자, 13분의 9. 답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절차 부분이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나눠진 건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주어진 부분에서 넘어가서 주어진 상황에서 3이 배수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맨 처음에 이제 넘어갈 확률이 3분의 2였고요. 그 다음에 2를 꺼내는 확률이 3분의 1이었고 이때는 3의 배수를 만드는 가지수가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생긴 것 중에서 위에 거 1이 넘어간 경우를 물어봤은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해서 틀을 이렇게 좀 잡아간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 하나하나 과정 부분에 대한 연산분이 조금 따져가면서 해봐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좀 왠지 길어 보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가지 큰 틀에서 나눠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1이 넘어갔을 때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었고 되죠. 자, 큰 틀 잡아간 부분 약간 좀 조건부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을 좀 못하시면 큰일 나죠. 자, 이 부분도 그래서 또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잡한 과정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가지고 좀 잘 안 될 형태 같아 보이니까
두 번 정도는 최소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에다가 0표 5개, 3개 칸을 채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같은 줄 같은 열에 모두 연속해 있지 않도록 채워야 되겠습니다. 아하, 그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네요. 자, 서로 소인 부분에 대해서 PQ 구해달라. 당연히 서로 소 이 부분 문제 없고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 줄 지금 뒤에 지금 5개가 있는데 5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줄에 3개는 왕창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2개, 2개, 1개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각 줄에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겠다.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짜리가 들어갈 줄을 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일까요? 두 번째 줄일까요? 세 번째 줄일까요? 당연히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각각 둘둘 하나 들어간 뭐 이 샘플 예를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샘플 예 첫 번째 칸에다가 2개를 좀 우리가 집어넣겠다. 그렇다면 2칸은 들어가고 한 칸은 또 비워야 되잖아요. 2칸 들어가고 한 칸 비워야 되는데 이 비어있는 칸이 과연 어디일까요?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정을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제가 지금 하나 더 그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칸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곱하기 해주면서 고정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칸에다가 그렇다면 이제 2개를 또 역시 열심히 갖다 또 채우면 되겠습니다. 채우는데 이 종류가 첫 번째 채운 거랑 똑같은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다르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즉 하나 딴 데 들어가고 오호 그렇다면 여기가 또 다시 2가지가 됩니다. 아하 2개 중에서 빈 칸 하나 채우고 나머지 한 칸을 채우러 가는데 뭐 앞에 거일 수도 있고 뒤에 거일 수도 있으니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현재까지 계산 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에 채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세 번째 칸에 하나 들어갈 때 이거 아래 지금 2개 이미 다 채워진 곳에 들어가면 한 줄에 3개 들어가는 거 안 되니까 이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끝. 자, 근데요. 그 다음은 이 하나를 채워갈 때 어디다 채울까요? 이미 2칸 되어 있는 곳은 채우면 안 되지만 자, 이곳에 채워도 되고 이곳에 채워도 되고 2가지. 이것도 2가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각각 뭐 지금 둘에 둘이니까 이거 4가지가 되겠죠? 위에 1가지. 자, 그렇다면 가지수가 지금 가로 열고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2 더하기 2 해서 뭐 4를 그냥 곧바로 쓰면 되겠죠? 이만큼의 가지수가 되겠다. 처리됐습니까? 자, 이거 뭐 거의 경우수 문제군요. 경우수 문제. 자, 됐습니다. 근데 참 확률이었죠? 확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체 가지수는 뭐 가볍습니다. 9칸 중에서 동그라미 들어갈 4칸을 선택하면 되겠고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됐거든요. 계산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럼 여기가 9, 8, 7, 6에 4, 3, 2, 1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3, 3, 5 이렇게 좀 써져 있는 거죠. 자, 계산을 좀 4, 2, 8 약분을 하게 되면 3, 2 이렇게 나오면 되고 9는 또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했습니까? 그럼 남는 숫자가 이만큼 남습니까? 그러면 14분의 5.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휴, 14분의 5. 보기에 14분의 5가 없어가지고 순간 살짝 당황했습니다. 14분의 5니까 합하니까 분자분모 합해서 19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해가는 절차가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차 흐름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 2개, 1개를 볼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 부분을 어느 줄에 나열할까 이렇게 할 때 그 나열 가지수가 몇 가지더라? 3가지더라. 그래서 그냥 둘둘 하나 이런 형태로 나열한다고 치면 이제 첫 번째 줄에 이제 뭐 3개를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열하는 종류 가지수가 한 칸을 비워야 되는데 비워지는 칸이 과연 어디일까? 이 가지수가 이제 3개가 되겠죠. 첫 번째 줄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3개.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열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칸을 어떻게 나열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용도처럼 나눠서 살펴봐서 뒤에 이제 가지수까지 구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자, 좀 연습을 좀 여러분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바라고 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2와 두 상수 a, b가 다음을 만족한다. a와 b는 정수이고 a는 절대값이 7보다 작다.
표본 평균이 A보다 작을 확률과 표준 정기분포에서 B보다 클 확률이 같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포를 따른다. 10이다 이런 얘기죠.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뭐야? 이쪽 작은 이쪽 A 값이 되겠습니다. A보다 작을 확률이다. 그죠? 표본 평균이 이렇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이제 표준 정기분포로 열심히 고쳐가서 계산했을 때 B란 값이 이쪽에서 나와서 요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물론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니까 표준화식이 어떻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7이라고 주어져 있죠. 7 주어져 있고 그러면 a-10 x-m에서 이제 z값 이렇게 구했을 때 작은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표준화한 이 z값이 서로 부호가 바르고 절대값이 같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루트 n에다가 부호를 바꾸면 되죠. 10-a 이렇게 처리한 이 결과가 b하고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7을 마저 곱하게 됐을까요? 아이, 천천히 쓰죠 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차곡차곡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a 더하기 b가 10이면 a 더하기 b가 10이다 이런 얘기는 자, 이쪽에서 이제 10-a, b 값이 이제 10-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분자 있는 부분이 약분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루트 n이 7이다 이런 얘기니까 n은 49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은 49입니까? 맞습니다. 됐고요. 자, 니은은요. 니은은 n이 16이라고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정수에 대해 순서쌍 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대입하면 이제 4에서 풀려나는 거겠고, 그죠? 10-a의 결과는 이제 7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그럼 이게 좀 같아져야 되는데 정수면 그러면 요 부분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b값 부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7이 배수계통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4에서 안 나오니까 7이 배수계통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런데 a 값이 지금 -7 해주니까 큰 숫자부터 할까요? 대입을 해주면 7 대입해주면 3부터 쭉 나와서 그 다음에는 -7 하게 되면 17까지 숫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곳에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7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은 7하고 14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즉 그럼 굳이 따진다면 a 값이 자, a 값이 3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 7대로 약분하면 지금 b 값은 자연스럽게 4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이 -4가 되게 되면은 여기가 14 돼서 약분하고 2 되니까 b 값은 뭐 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나오겠다. 맞습니다. 두 개. 자, 9m 제곱 이것은 또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9m 제곱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3m으로 풀린다는 얘기겠고 10-a 처리되겠고 이건 여전히 7b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7의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7의 배수가 이곳에서 되는 형태는 똑같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즉 a 값이 3 그럼 a 값이 3이면은 7 되니까 3m = b 이렇게 되는 거죠. a 값이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처리되게 되면 -4 그러면 14였으니까 약분하니까 6m이 b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m이 7이 되는 수가 있겠죠. 오호, 그러면 3배의 10-a 이렇게 한 결과가 b 이렇게 되게 되면 와, 이건 뭐 a 값 대입할 때마다 b 값이니까 뭐 개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니까 자, 요 부분은 정수가 두 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에 답을 해야 되는. 자, 근데 이제 디귿도 사실은 m이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대입할 때마다 b값이 여러 개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냥 이런 부분들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그냥 두 개 이런 개념이 맞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겠고 좀 풀 때 여러분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범위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데 이 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런 곳의 확률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률 결과 같은 이 모양 부분, 자, 이 부분을 이해해서 이런 관계식이 존재한다. 됐죠? 자, 이런 걸 좀 밝혀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곳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알아보아 가는 과정이니까 뭐 이때 이제 정수니까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관점으로 해서 개수 나온 것을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를 좀 다양한 형태로 좀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저 기존에 다른 공부했던 거랑 이제 수학 실력이 좀 쌓여져 있어야 풀이를 가능한 건데, 막 그래도 이제 그럭저럭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 집중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설명한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자, 학습을 좀 여러 번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앞면이 2, 뒷면이 5가 적혀있는 숫자 6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각각 3장씩 보이도록 놓여있다. 그렇군요.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뒤집는 것을 한 번 시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행을 2번 한 후 카드에 보이는 면이 27이다. 27이요? 27? 5, 5, 20.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2. 2번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보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2, 5, 5에서 첫 번째 시행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거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건드려서 돼 있다면 그 바로 시행이 뭐가 되겠습니까? 2, 5, 이렇게 된 곳에서 이 두 개의 5 건드리면 5가 2로 바뀌고 2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5 이런 모양에서 2를 전부 다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5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2 두 개의 5를 하나 만들면 이게 5로 바뀌고 2가 되니까 2 두 개 됐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헷갈리니까. 자, 이 개수가 늘어나려면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이 개수가 4개 되고 자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렇게 나눠져 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 계산해야 되죠. 6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자, 첫 번째 거라면 자, 2가 3개인데 그곳에 2개, 5가 3개인데 그곳에서 1개를 건드렸다.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나온 이 모양에서 6개에서 또 3개를 구해가는데 이번에는 자, 2가 2개인데 2개를 모두 다 하고 5가 4개인데 4개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또 아래쪽 거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반대가 되는데 결국은 5 그대로 순서대로 할까요? 3개 중에서 하나 하고 3개 중에서 2개 순서만 바꿔 쓴 거네요. 그죠? 다음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4개 중에서 3개. 와우, 여기 좀 다릅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6, 5, 4 하니까 여기가 이제 20이 되죠? 그럼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20 곱하기 20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3, 3, 9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9.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4가 되겠군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또 3 곱하기 5. 똑같은 숫자인데요. 그러면 4 약분. 자, 공통으로 4를 끄집어서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20에 4 약분은 5가 되겠고, 물론 3 곱하기 3은 9인데 9 더하기 9에서 18 이렇게 처리되면 또 한 번 또 약분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0 곱하기 5분의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50분의 9를 답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을 거쳐서 나오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겠다라는 건데, 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할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할까를 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과정 거치면 나오겠구나 이렇게 그죠. 이걸 좀 판단해 가는 이 절차 부분, 즉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 자, 맨 처음엔 뭐 사실은 제대로 딱 따지게 되면 2하고 3하고 5하고를 건드리는 개수가 3, 0, 2, 1, 1, 2, 0, 3 이렇게 다 알아봐서 사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해 준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 서열을 던지는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한다. 3의 배수인 눈이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면 2점, 3의 배수인 눈이 2번 나오면 4점, 8점. 3의 배수죠? 3,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6분의 2 돼서 확률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걸 도와달라는 건가요? 확률 부호표를 만들어라. 점수는 2점, 4점, 8점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나오는 것부터 해볼까요? 3번 시행 중에서 3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3번 나오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27분의 1 이렇게 끝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나온다. 3번 중에서 2번 나온다. 3분의 1이 2번 나오면 3분의 2가 한 번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27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 부분은 6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7분의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7분의 자, 7을 빼니까 그대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가 되겠죠. 왜냐면 확률이 총합 1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건 좀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를 계산한다면 3번 중에서 0번 그러면 3분의 1이 0번이니까 3분의 2가 제곱되겠고 더하기 3번 중에서 1번 3분의 1 3분의 2가 2번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센스 있게 좀 쉬운 부분 이렇게 한 번씩만 계산하는 부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게 되면 여기 마지막 부분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평균 기대값을 구해달라.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변수 변환 형태를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의 계산하니까 결국 기대값을 구해가는 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변수하고 확률을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27분의 자, 40이 되겠고요. 곱하게 해주면 24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7분의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60에다가 72가 되는 건가요? 자, 72가 되면은 98, 72, 39, 27. 됐습니다. 그러면 3분의 8이란 이야기인데 이곳에 3 곱하기 3분의 8이 계산되니까 와우, 이쁘게 막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분산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역시 9배의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역시 분산을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27분의 제곱을 하게 되면요. 4에다가 곱하기 해주니까 4, 2, 80이 되겠고 자, 16 곱하기 6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64 처리해야 되겠고 16 곱하기 6을 해주면 이게 얼마죠? 36에 96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이 그래도 조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60에 240이 됩니까? 그러면은 38이 24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9분의 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분산은 어떻게 되죠? 9분의 80에서 평균 3분의 8 구한 것을 제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9분의 80에다가 제곱하니까 64가 되겠고 그러면 9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또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도와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9 곱하기 9분의 16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약분해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나 되겠다? 16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확률 분포표를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확률 분포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그 다음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자,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변수 변환 모양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계산을 좀 이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좀 못 풀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이 되는 그런 형태니 문제니까 복습도 철저히 잘 하시고 연습 확실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fm을 즉 평균이 좀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겠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평균이 m으로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 x바 값이 있는데 이 x바가 물론 이제 x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지금 루트 n분의 4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거보다 작은 그런 x바, 그거보다 그래서 작을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fm이다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네요. 자, 정의가 좀 낯섭니다. 자, 4 1분 됐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해가려면 이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데 표준화 과정이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에 이제 x바 값이 루트 n분의 이 값을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4 처리되고, 지금은 f4니까 평균이 4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z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마이너스 4 루트 n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z값이 됐는데 그거보다 작을 이 확률이 지금 0.028이다. 와, 그러면 자, 이 모양이 이런 곳에 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와, 나온 값을 보니까 0.028이라는 얘기 무지무지 작은 값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0.028이다. 그러면은 요 부분의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0이 아니라 477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477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z값이 2, 즉 주어진 4 마이너스 4 루트 n 이 값이 2 마이너스 2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2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이 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은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나게 계산이 되가는데요. 자, 계산해 주니까 6 마이너스 4 루트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루트 n은 얼마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n이라는 것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엔 또 f2를 좀 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확률까지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z값 계산해야 될 부분이 루트 n분의 1분의 루트 n분의 4 평균이 1이라고 했으니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럼 4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근데 이제 작을 확률인데 요번엔 또 표시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8413이니까 좀 이쪽에 있는 게 확실히 맞죠?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이 이거보다는 좀 더 커져야 되겠다. 그럼 이 값이 점점 이거보다는 커져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커져가야 되겠다. 자, 이 z값은 뭘까요? 8413이니까 0점을 빼니까 34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값이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n이라는 것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아이콜레. 이런 무슨 산수가 5가 됩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까? n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됐죠? 오, 드디어 구해진 것 같습니다. n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범위가 이제 얻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n 그러면 얼마부터 되는 거죠? 3부터 되는 겁니까? 3, 4, 5, 6, 7, 8, 9 이렇게 되면 또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개가 나오겠습니다. 되시죠? 이 함수 표현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fm 해서 이제 m 값이 결정이 안 된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곳에 이제 f4, f1 하게 되면 이제 m 값이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곳에 4가 들어갈 때, 그곳에 1이 들어갈 때 이제 이 두 번 산수를 좀 해달라 되겠죠. 큰 흐름 틀에서는 이렇게 이제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 부분 아닙니다. 이쪽 그랬죠. 이쪽 작거나 같은 확률. 그다음에 이쪽은 좀 큰 이만큼 확률 되겠습니까? 자, 이런 확률 구해가는 거니까 역시 표준화 과정하고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가는 그 부분만 연결시켜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뭐 변수 형태로 해서 뭐 이상한 함수 새로운 정의처럼 만들더라도 우리가 좀 약간 좀 당황하지만 않고 이게 좀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뭐 이런 관점을 갖지 않고 배운 내용에 지금 적용을 해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좀 풀어가면 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레벨업된 문제 형태들이니까 자, 이게 이제 수능 준비하고도 연관성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좀 복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 함께 살펴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고 그림과 같은 9개의 자리에 각 한 장씩 임의로 놓을 때 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자. K 번째 자리에 K 이하가 놓인 사건 알겠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N이 좀 더 큰 숫자군요. 자,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라.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순수한 개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좀 살짝 변형시킨 건가요? 모의고사 문제인가요? 자, 그대로 좀 출제된 것 같은데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쭉쭉쭉쭉 자리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n번째 자리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는데 자, 이곳에 놓이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확률이니까 PAM을 우리가 구하게 되게 되면 이제 전체 가짓수는 9개를 나열하니까 9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곳에 m보다 작은 개수가 나열되는 것은 이제 m가지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5였으면 1, 2, 3, 4, 5까지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8개 문제는 나열 8팩토리얼. 약분하니까 그냥 9분의 m 이렇게 처리되면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A, N 이 부분도 똑같은 계산하니까 9분의 n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각각 확률 구해가는 것은 별 무리 없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곳이 n번째 짜리고 나중에 가서 이곳이 n번째 짜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독립을 하려면 이제 교집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an 이렇게. 자, 이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곳에 놓이는 가짓수. 자, 그러면 이제 전체는 이제 9팩토리얼이 되는데 이곳에 놓이는 가짓수는 당연히 m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곳에 놓이는 가짓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 이거를 m 놓였던 이 숫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n가지가 되는데 이곳에 m 자리에 분명히 숫자가 하나가 놓이는데 m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 그러면 n보다 작은 수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n-1가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7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약분하게 되면 9 곱하기 8에 m n-1 이런 형태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제 겨우 확률을 좀 잘 구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독립일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 한 결과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을 때 이제 독립이 되겠다라는 조건이니까 자, 이곳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8에 m n-1 9분의 m 9분의 n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9 하나 약분되고 m도 0이 아니니까 약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9n-1 이꼴 8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n은 9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n이 9라는 조건이 되면 독립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쌍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m은 자유잖아요. 그러면 1,9 그다음에 2,9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8,9까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9,9는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몇 개가 되겠다? 8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풀이를 해 가는 건데 자, 이 지금 확률들을 스스로 좀 구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스스로 좀 식도 좀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자, 일단은 큰 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독립 조건이다를 풀어갈 때는 자, 이렇게 규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 한다라는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구한 것들 이제 대입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풀어가서 이제 순서상을 찾아가는 절차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가는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n번째 짜리에 m보다 작은 수 그러면 1부터 m까지 숫자가 올 수 있는 거니까 m가지가 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숫자 나열 8팩토리얼 9팩토리얼 분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 하나를 하니까 이제 뭐 n은 또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교집합 부분은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나열 가지수는 9팩토리얼은 변함이 없는데 자, 이곳에 m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역시 1부터 m까지니까 m가지의 변함이 없는데 자, 이곳은 1부터 n까지인데 이미 이곳에서 하나가 좀 빠져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n-1가지가 된다는 이 사실 좀 이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까탈스러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19번 좀 잘 살펴서 복습도 이거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여러분들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원구어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2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10명의 학생은 A, B, C 중 알파벳 하나를 선택하고 같은 알파벳을 선택한 팀은 2개의 흰 공을 주머니에 넣고 다른 알파벳 선택한 팀은 1개의 공을 검은 공을 주머니에 넣는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개의 뭐 절차를 좀 거쳐야 되겠네요. 자, 알파벳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알파벳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의 학생이 선택할 확률 뭐 3분의 1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학생도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A가 A로 같을 때 B로 같을 때 C로 같을 때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겠군요. 자, 이게 이제 같은 알파벳
선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5팀 중에서 그러면 같은 알파벳을 선택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걸 X라고 한번 해볼까요? 흰 공은 2개가 이미 있는데, 자, 같은 알파벳을 선택하게 되면은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EX가 늘어나겠고, 자, 검은 공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검은 공은 4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 5개에서 자, X개를 뺀 횟수만큼이 이제 다른 공이 되겠죠. 다른 공 하게 되면 검은 공을 넣으니까 검은 공 개수가 늘어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흰 공 개수가 검은 공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져라, 크거나 같아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x에서 이항시켜서 플러스 3x 처리되면 되겠고, 9에다가 7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x 값이 3분의 7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러면 x는 지금 5팀이었으니까 이게 팀 수잖아요. 팀 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3팀, 4팀, 5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팀 중에서 3팀일 때, 즉 어떤 팀이죠? 자, 3분의 1 나온 팀이 이제 3팀이 되겠죠? 3분의 1이 3팀, 그러면 3분의 2 되는 팀이 2팀. 5 콤비네이션 4,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 5 콤비네이션 5,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최종 연산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의 5제곱이 분모에 쫙 있는 거고요. 자, 5 콤비네이션 3은 10에다가 이건 2가 제곱되는 거니까 4가 되겠고, 5 곱하기 2에다가 그 다음은 뭐죠? 1 됩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5제곱이고 이게 40에 50에 51이 되겠습니까? 51 되겠네요. 그러면 3으로 약분이 되죠? 3일은 3, 37이 20일 되는군요. 그러면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의 4제곱이 그러면 81이 되겠죠? 81분의 17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답이 화려하게 나오는데요. 아, 이게 와, 내용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군요. 현재 공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근데 나중에 흰 공 개수가 검은 공 개수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져야겠다 이런 얘기겠고, 그죠? 어떤 규칙입니까? 5명의 학생이 알파벳을 선택을 하는데, 그럼 이제 같은 알파벳이냐 다른 알파벳이냐? 같은 알파벳. 그럼 가령 뭐 A를 우리 두 팀이 이제 A가 나올 확률 구하라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서 이제 9분의 1이 되는데, A일 때, B일 때, C일 때 이제 3번 해야 되는 거니까 3번 해서 같은 알파벳이 나올 확률. 그럼 다른 알파벳은 자동으로 3분의 2가 되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분 수식이 또, 그런 팀 수가 X개라고 해지면 그 X는 흰 공 2개를 넣겠고, 다른 팀에서는 검은 공을 넣는 거니까 흰 공 개수, 검은 공 개수. 그래서, 자, 흰 공 개수가 크거나 같아지려면 해서 나온 가시수. 오, 그리고 이제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 와, 이거는 지금 뭐 문제의 뜻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배운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만만치 않습니다. 자, 끝자락에 효원고 문제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좀 여러 개 계속 구성되어 있는데,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자,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좀 도움 됐기를 바라면서 교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